근데 어머님들이나 아버님들이 특히 실수하시는 건데 이게 딱 보고 눈에 보이면 보이는 대로 지적해요. 야, 허리 펴. 야, 연필 그게 잡는 게 그게 뭐야. 아이들 옆에서 얘가 어떻게 공부하는지를 그냥 입 딱 닫고 보시는 게 필요해요. 대기자 TV. 안녕하세요. 엄마들의 교육 고민을 대신 물어봐주는 교육대기자TV의 저는 조선에듀 방종인 편집장입니다. 요즘 홍공이라는 말이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혼자 공부해야 되는 시대가 됐는데요. 그런데 혼자 공부하기란 정말 쉽지가 않죠. 그래서 오늘은 두뇌교육 전문가분을 모시고 홍공에 관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류기식입니다. 반갑습니다. 박사님, 요즘 코로나 때문에 예. 학원이나 학교에 의지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워낙 많이 발생을 했잖아요. 그래서 혼자 공부해야 되는 시대적 사명감을 띠게 됐는데요. 근데 혼자 공부하기란 정말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학생들이 혼자 공부할 때 가장 좀 어려워하는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학생 입장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본인이 이때까지 익혀왔던 어린이집 유치원 때부터 익혀왔던 아침에 눈 뜨면은 학교 어딘가 기관을 가고 끝나고 돌아와서 또 무언가를 하는 이런 식의 루틴이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꼭 굳이 할 일이 없어요. 없죠. 예, 또 어디 무언가를 내가 가야 되는 게 없으니까 이렇게 루틴이 사라졌다라는 게 오히려 혼란감, 당혹스러움, 또 그 의욕이나 이런 활동력의 저하 이런 거를 이제 불러와서 그 지금 그런 시기를 사는 학생들 스스로도 상당히 어렵고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감정적으로나 생활 습관적으로나 여러 가지 혼란이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가장 좀 힘들어하는 부분이 집중력일 것 같아요. 그래서 집중력을 좀 높일 수 있는 방법, 워낙 두뇌교육 전문가시니까요.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좀 효과적으로 두뇌를 활용하는 방법이라든지 효과적인 팁 이런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집중력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드릴 때마다 늘 하는 얘기인데 집중력은 빙산의 일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물 위에 떠올라와 있는 집중력만 보이지만 사실 그 밑에 집중력을 떨어뜨리는 수많은 요인들이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물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ADHD, 이런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증후군이라는 진단이 붙는 것도 있지만 그 외에도 불안, 우울, 의욕 저하 또는 교우 관계의 고민, 어떤 거든 뭔가 마음에 문제만 생겼다. 그러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위험 신호가 집중력이 부족한 거죠. 네, 그래서 부모님들 입장에서 우리 아이가 집중력이 예전만 못하다, 뭔가 떨어졌다 싶을 때 왜 집중을 못하니? 이렇게 갈 게 아니라 얘가 집중을 못하게 된 다른 원인들이 뭔가 있지 않나? 이것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시는 게 중요한 순서가 됩니다. 그럼 살펴볼 때는 아이랑 어떻게 좀 대화를 하면서 원인을 좀 찾으면 좋을까요? 그 크게 찾는 이제 우리가 찾아도 뭔가 범위가 있어야 좀 찾을 수 있잖아요. 너무 그래서 막연하니까. 그래서 두 가지 영역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선 애가 마음이 편한가, 그러니까 정서적인 영역이죠. 얼굴빛도 달라지잖아요. 아이들도 얼굴빛이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어린아이들 경우에 또 하나 추가할 것은 이유 없이 몸이 아프다. 이것도 정서적인 이 곤란, 어려움의 징후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먼저 하나 보고 그 다음에는 우리 아이가 공부할 때 이를테면 언어적인 수준의 발달이라든지 또는 이 눈하고 손하고 우리가 협응 운동이라고 하죠. 코디네이션, 이런 것들을 잘 할 수 있는지 어떤지도 봐야 되고 수감각 이런 것들이 나이 또래에 맞게 좀 되고는 있는지 어려운 건 없는지 이런 것부터 먼저 한번 보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필요한 어떤 시간 관리 능력이라든지 또는 핵심을 찾는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는 아이와 대화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렇게 대화를 하기 위해서 먼저 선행돼야 될 건 우리 아이가 도대체 공부를 어떤 모습으로 어떤 꼴로 하고 있는지를 봐야 되거든요. 근데 역설적으로 생각하면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아이들이 집에서 공부하는 시간이 늘어서 어머니께서 이걸 관찰하시기에는 적기다. 이거 오히려 계기로 삼아라. 그렇죠. 그래서 이 시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서 나올 수 있는 얘기도 되겠지만 첫 번째는 아이가 공부를 어떤 모습으로 하는지를 관찰하는 기회로 삼아라 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아이들 옆에서
얘가 어떻게 공부하는지를 그냥 입 딱 닫고 보시는 게 필요해요. 아, 일정 기간을요? 예. 그러니까 데이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데이터가 있어서 그걸 가지고 분석해야 되는데 이제 어머님들이나 아버님들이 특히 실수하시는 건데 이게 딱 보고 눈에 보이면 보이는 대로 지적해요. 야, 허리 펴. 야, 연필 그게 잡는 게 그게 뭐야? 이렇게 이제 지적질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이거는 이제 정말 우리가 봐야 될 걸 보기 어렵거든요. 네. 보면서 이런 것도 보셔야 돼요. 이 온라인 학습을 느닷없이 갑자기 시작했잖아요. 네, 그렇죠. 물론 우리나라가 IT 강국이고 그동안에 여러 가지로 준비된 컨텐츠들이 있어서 컨텐츠를 제공하는 데는 당장 무언가를 제공하는 데는 도움이 됐지만 이게 아직은 충분한 대면 수업의 질을 대체할 만큼까지는 아직 아닌 거죠. 그래서 부모님이 이게 얼마나 재미없는지 좀 보셔야 돼요. 그 학교에서 선생님 수업을 듣듯이 바른 자세로 정자세로 듣기를 요구하는 것 이것도 사실은 틀린 겁니다. 그래서 보면서 아 제가 정말 집중하기가 쉽지 않겠구나 하고 공감만 해주셔도 아이가 엄마와 공부에 대해서 또 이렇게 혼자 공부하는 방법을 터득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공유하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일단 그게 돼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 아이가 무턱대고 막 이제 숙제나 과제가 있을 때 무턱대고 들어가는 앤지 네. 아니면 뭔가 작전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하는 앤지 네. 이런 걸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하다 보면 어려운 게 나오든 지루한 게 나오든 이제 힘들어지거든요. 이때 얘가 제대로 도움을 청하는지 그런 감정을 부모한테 얘기하는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님은 얘가 조용히 아무 말 안 하고 공부하면은 그냥 마음이 놓이고 편하니까 그게 그렇죠. 좋지만 이 학습적인 차원 또 특히 자기 주도성이라는 차원에서 보면은 아이가 힘들다는 걸 인지하고 도움을 청할 수 있는 능력은 자기 주도 학습 능력의 꽤 중요한 요소예요. 예, 그래서 도움을 청할 수 있는지 아닌지 보고 예, 그 다음에 그런 도움을 청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보면 분명히 얘 지금 이거 어쩔 줄 몰라고 있는데 혼자 머리만 쥐어뜯고 있다면은 이게 엄마와 아이와의 관계의 문제거나 또는 아이가 이런 거를 나 혼자 해야 돼 라고만 생각해서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먼저 해야 될 일은 엄마한테 얘기해. 대화. 예, 뭐 힘든 게 뭔지 드러나 보자 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얘기를 하면 엄마가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오해예요. 엄마가 주는 답은 대개는 소용이 없어요. 그 아이한테는 맞지 않고 아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답을 주려 하지 마시고 같이 찾아라. 의논해라. 예. 왜? 의논을 한다는 건 아이가 직접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 아이는 그렇게 의논하면서 생각하는 과정에서 자기 주도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을 연습하고 연구하는 거예요. 이걸 엄마가 딱 가르쳐주면 이 아이는 엄마 말대로 할까 말까 이것만 결정하는 거죠. 그렇겠네요. 그래서 실제로 자기주도 학습을 자기주도적으로 안 하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엄마들이 많은 분들이 아이가 무슨 힘든 점을 얘기하면 해결해 주려는 그 강박증이 있는데 그걸 좀 예. 벗어 던져도 그렇죠. 괜찮겠네요. 벗어 던져야 합니다. 학습법도 마찬가지인가요? 아이가 공부를 못하면 이 공부법을 찾아주지 말고 그 공부법도 같이 찾아라. 예, 같이 찾고 제안해보고 괜찮을 것 같으면 해보고. 예, 해보고 이런 것들이 더 좋은 접근법이죠. 박사님께서 영재발굴단 통해서 많은 영재들을 만나셨잖아요. 예. 혹시 그 영재들 사이에서 부모님들을 보면 아이들이 잘할 수 있도록 어떻게 좀 서포트 해주는 경우들이 많았나요? 학습적으로? 이게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가 좀 애매하다는 느낌은 종종 받는데요. 일단 부모님들은 아이가 좋아해서 뭔가 열심히 하는 게 있으면 놔두시더라고요. 거의 100이면 100 모든 부모님들이 허용해주고 기다리고 그러세요. 가끔은 말리기도 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애가 밥도 안 먹고 해요. 그러니까 야 밥은 먹고 하자 밥은. 근데 너 왜 학습지 안 풀고 그것만 하니? 너 이 공룡만 보지 말고 좀 이렇게 사회도 봐 이렇게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재밌어하는 것이 있고 거기에 깊이 빠진다 싶으면 그거를 허용해주고 아이가 더 깊이 빠질 수 있도록 뭔가 원하는 재료가 있으면 제공해주고 이렇게 하시는 게 영재발굴단에서 만나본 부모님들이 아이의 재능, 아이가 뭔가 지식적으로나 이제 생각하는 쪽으로나 크게 확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요소였던 것 같아요. 그 포인트는 많은 부모님들이 좀 따라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이 NAGC라고 미국의 영재 교육을 하는 전문가들이 이렇게 모여서 만든 학회가 있는데 거기서 이런 얘기들 합니다. 어린아이들, 뭐 이제 얼리 차일드후드 이러죠. 어린아이들의 재능을 키워줄 때 무엇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첫 번째 원칙이 뭐냐? 아이가 흥미있어 하는 데부터 시작해라. 네, 아이가 재능이 있는 게 아니고 아이가 좋아하는 데부터 시작하랍니다. 그래서 특히 이렇게 혼공 시대에는 아이가 스스로 좋아서 공부하고 막 뭔가 빠져들고 하는 것들이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러면 일단 자기가 좋아하는 과목으로 시작하는 게 맞다고 보시는지? 그게 제일 쉽고요. 우리 사람은 그렇게 한 가지 영역에서 무언가를 터득하면 이것을 다른 곳으로 자꾸 적용해서 일반화시켜 나가는 능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잘해보면 그 다음에 이걸 또 응용해서 다음 걸로 이렇게 가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자기 주도적이 되는 거죠. 이거를 원격 수업 때는 부모님들이 좀 어떻게 아이가 수업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될까요? 이 원격 수업, 전 정확하게는 이거의 본질은 이 재택 수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공간이 학교와 가정으로 분리됐던 공간이 한 곳에 합쳐지면서 생기는 이 여러 가지 영향들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도기죠, 과도. 아이들 입장에서는 내 방은 잠자고 놀고 내가 원할 때 숙제하고 하던 공간인데 여기서 갑자기 학교 수업을 들어야 돼요. 그럼 나 이 방 안에 되게 편했는데 갑자기 또 뭔가 이게 각을 잡고 앉아야 되고 이게 아이들한테 힘들거든요. 이게 홈스쿨링을 하는 그 그룹에서 이것에 관심을 갖고 많은 제안을 했던 건데 집에서 온라인 학습 홈스쿨링 같은 거 할 때 제일 좋은 장소가 어디냐? 거실입니다. 거실이요? 아니면 이 주방의 식탁 네. 여기 앉아서 하는 게 아이들이 공부하기에 가장 좋은 권장되는 위치예요. 그럼 지금 원격 수업 듣는 친구들한테 거실로 나와라. 사실 부모님들이 좀만 여유가 생기시고 관심이 생기면 아이 공부방, 아이 방을 예쁘게 꾸며주기를 이제 노력하시잖아요. 근데 이 코로나19 시대에 홈공 시대에는 오히려 거실에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좋고 자신의 방과 공부하는 방을 물리적으로 분리시키는 게 더 좋은 방법인 거예요. 그럼 거실 같은 경우는 어머님들이 뭐 음식을 하려고 나오시거나 화장실 가려고 나오시거나 이렇게 해서 아이를 살펴볼 수 있잖아요. 그게 더 옆에 부모님이 계신 게 더 낫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런 거실에서 공부할 것을 제안하는 전문가들의 견해도 그렇습니다. 꼭 굳이 아이의 공부를 감독하지 않더라도 그냥 이렇게 집안일을 하기 위해서 어머니의 일을 하기 위해서 돌아다니고 있는 것만으로도 아이한테는 지루함을 깰 수 있는 자극이 되기도 하고 누군가가 나를 관리하고 있다는 느낌도 받고 해서 훨씬 이 수업이나 이런 어떤 틀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집에 있으면 또 혼자 공부할 때 어려움이 주변의 유혹들, 뭐 스마트폰이라든가 휴식하고 싶은 침대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눈에 더 많이 보이잖아요. 이런 거를 내 안에 내면이 어떻게 좀 관리를 하면 좋을까요? 그걸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그 인내심에 대한 연구를 보면 인내심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인내할 필요가 없게 하는 것이다. 내 뒤에 침대가 있는데 침대로 안 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내 책상 위에 스마트폰이 있는데 스마트폰을 안 집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보다는 이것들을 없애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거실에서 공부하는 거에 또 하나의 부수적인 효과는 그렇게 침대나 내 방에 있는 나만의 즐거운 유혹거리들로부터 거리를 둘 수 있다는 것도 좋은 점이 되겠죠. 대기자 TV